울산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됐지만 시한을 넘기면서 버스 운행이 오전 한때 멈췄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 타결이 있기까지는 20시간이 넘는 마라톤 교섭이 있었습니다. 밤샘 협상 과정과 앞으로 남겨진 숙제를 함께 알아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38번째 스승의 날을 맞아 울산의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를 참스승으로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결국 시한을 넘겨 20시간 만에 타결됐죠. 다행히 파업으로 인한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파업을 감안해 서둘러 나왔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좀처럼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늦게 오는 것 같아서 학교에 좀 늦게 갈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한 노동자는 버스가 오지 않아 일터로 나가는 것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오늘 그 버스 파업 때문에 20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서 그래서 일을 못 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울산시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예고한 오늘 협상이 최종 시한인 새벽 4시를 넘기면서 결국 버스는 멈춰섰고 출근 시간을 비롯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시 전체 시내버스의 66%에 달하는 499대 버스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시청 앞 버스 정류장은 평상시 1분에 한 대씩 버스가 오는데 오늘은 30분 동안 긴급 수송 차량을 포함해 10대의 차량만 정차했습니다. 울산시는 긴급 수송버스 70대를 동원했지만 시 외곽으로 나가는 대체 버스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웅천면으로 향하는 노선은 길게는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울산 지역 초중고학교 26곳이 자체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5개의 시내버스 회사는 낮 12시를 전후해 버스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울산에서 버스 노조가 파업을 벌인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며 특히 5개 업체가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01년 3개사 200여 대 파업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파업 시 외곽 지역 시민들을 위한 비상 수송 대책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울산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은 결국 오전 파업으로 이어지며 난항을 거듭하다 20시간 만에 타결됐는데요. 밤을 꼬박 세운 협상 과정과 그 이후 과제를 정민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협상이 시작된 지 무려 20시간 만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길었던 버스 노사의 조정 회의가 타결되는 순간입니다. 울산 지역 5개 시내 버스 노사는 임금 7% 인상, 정년 63세 연장, 후생 복지기금 조성 등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제 시작된 마지막 조정 회의는 마감 시점인 오늘 새벽 4시를 넘겨 연장을 거듭했습니다. 새벽 5시 이미 첫 버스의 운행이 차질을 빚기 시작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거란 관측까지 제기됐습니다. 사후 조정에 들어간 노사는 결국 오전 8시를 넘어서야 의견 절충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판까지도 합의한 문구를 놓고 갈등을 빚다 오전 10시가 돼서야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노사 모두 최악의 사태를 피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52시간 도입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작용했고요. 노사가 조금 더 대승경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서로가 일치를 봤다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타결돼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업으로 인한 버스 대란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합니다. 버스의 운행은 재개됐지만 노조는 여전히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버스는 다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운영 적자 해소와 요금 인상 같은 과제가 버스 업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사 모두 이번에 맺은 합의서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38번째 스승의 날을 맞아 울산의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를 참 스승으로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울산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사업도 앞으로 적극 추진됩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가림막을 걷어내자 독립운동가 5명의 초상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울산 항일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옛 보성학교 설립자 성세빈 선생, 모진 옥고를 치르고서도 교편을 놓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 이효정 선생, 울산 야학의 선구자 안태로 선생, 민족 계몽운동의 앞장선 조형진 선생, 언양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모진 옥고를 치른 이무종 선생,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울산 지역 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 나라가 어려워질 때 정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울산시 교육청은 38번째 스승의 날을 맞아 이 독립운동가 5명을 참 스승으로 선정해 추모했습니다. 특히 초상화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것으로 후손들에게 전달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분들의 업적을 하나씩 또 들으면서 정말 제가 못 오지만 저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느꼈고, 교육청은 이들의 업적을 초등학교 지역 교과서에 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동구 옛 보성학교 등을 역사 탐방 코스로 만드는 등 울산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키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허위 발언의 의도나 표현이 없었다며 노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TV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울산방송국 시청자위원회의 5월 정례회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들은 KBS가 대표 공영방송으로 주력 산업의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부품 협력사들의 실태를 조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환경과 경제 문제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입체적인 취재와 분석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생한 일부 학부모 단체의 대규모 집단 시위와 관련해 내일 경호권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의회가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은 1997년 광역시의회 구성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나라사랑운동본부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등은 황세영 의장 규탄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선언했고,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과 물리적인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롯데의 행태 때문에 울산 핵심 개발 사업마저 좌초되는데 실망을 넘어 시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등 시의원 12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가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지난해 착공을 취소하고 강동 리조트 개발에서는 관광단지 조성이 아닌 레지던스 건립을 추진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기대하는 시민들을 실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산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인구 감소의 여파로 고용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는 56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 명 줄었지만 고용률은 58.8%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15세 이상 울산 인구 감소율이 0.6%로 취업자 감소율인 0.3%보다 감소폭이 더 가팔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줄곧 5%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민주노총 울산 지역 대책위가 지난 11일부터 3일간 울산시에 거주하는 8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울산 시민의 82%가 법인 분할과 본사 서울 이전을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법인 분할을 주요 이슈로 인식하는 비중은 동구가 90%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7일 송초로 울산시장의 현중 본사 이전 반대 담화문에 대해서는 76.2%의 시민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